Always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은 합격하는 생활기록부엔 어떠한 요소들이 있을까? 또 입학사정관님들은 어떤 요소를 우수하게 평가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학 후에 우리 학생들이 자율활동이나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활동 속에서 진로와 연관된 활동들이 많이 하실 텐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 영상 보시고 목표하는 대학교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이죠?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에는 절대적인 비결은 없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으로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기반으로 준비를 돕고자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님들의 말씀, 인터뷰, 그리고 합격의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합격하는 생활기록부의 요소, 그 첫 번째는 생활기록부의 진실성입니다. 컨설팅을 하는 친구들 중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목표학과가 있다면 바로 경영학과일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경영학과 오고 싶어? 라고 저희가 많이 묻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경영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흔치 않습니다. 이러한 불분명한 목표 설정은 학교 생활기록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회계, 마케팅, 기획을 하는 친구들이 소위 경영학과의 생기부가 맞춰져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수 많은 친구들이 왜 내가 이 학과를 가고자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과 흥미, 그 이상의 구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생활기록부에 무엇에 관심이 있음 이라고 쓰여져 있다면 2학년, 3학년 때는 관심이 있던 분야에 대해, 그리고 그 분야가 나의 진로와 연관이 있다면 구체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기업을 조사하고 기업 방향성에 대해 제안서를 넣는다든지, 다국적 기업과 협약을 맺었던 문서를 번역한다든지, 동아리 활동에서 부스를 운영하고 그 문제점을 찾는다든지, 2, 3학년 때는 1학년 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1학년 때의 관심을 구체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럼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경영, 동아리 부스를 운영하거나 어떤 것들을 기획하고 제안을 하는 것들, 사범계열 같은 경우는 멘토-멘티 활동과 상담, 리더, 선생님의 평가, 그런 것들이 있겠죠. 또 보건계열이나 의예과 혹은 치의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방역이나 봉사, 실험, 어문계열 같은 경우는 번역, 그리고 문화를 갈등을 해결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계공학과라든지 물리공학과라든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험, 만들기 혹은 대회, 이런 것들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독서는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곤 하는데요. 쌤, 독서 100권 읽었는데 서울대 가능해요? 독서 몇 권 읽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독서의 권수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 입학사정관님들의 말을 한번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빌리자면 100개의 지식을 누적한 학생보다 80개의 지식을 활용하여 성공하거나 실패해본 학생을 더 우수한 학생으로 본다 라고 입학사정관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느냐? 바로 책을 읽고 수행평가 및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세특활동 등 다양하게 책을 읽고 활용해본 친구가 우수한 친구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 많이 읽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책을 읽었으면 그 책에 나의 활동 어딘가에 녹여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독서가 미반영되는 2024학년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독서의 중요성이 다른 부분에 녹여 있다면 더 좋은 생활기록부를 만드실 수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께 보고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이 책을 통해서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명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선생님이 어필 안하면 선생님도 몰라요. 선생님께서 독서 읽은지도 몰라서 이렇게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혹여나 수주급이 많거나 또 우리 친구들 소심한 친구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직접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나 혹은 종이 한 장을 더해서 선생님께 편지를 써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겁니다. 정말 큰 도움 되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독서의 중요성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은 학교마다 정말 상이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A
A, B, C, D, E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성은 A, B, C로 평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성 부분은 정말 세분화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경희대에 들어온 학생들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경희대에 들어오는 생기부 및 등급은 A 혹은 B 등급에서 나눠질 겁니다. C등급, D등급, E등급은 허수 경쟁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비슷비슷한 학업 역량과 그 비슷비슷한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올 건데요. 예를 들어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와 다르게 1.99등급이면 A, 2.00등급이면 B 이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등급과 B등급을 나누는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 그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확장하고 독서를 통해서 지적 탐구하는 이런 활동들을 해야 좋다라는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친구들과 협업을 혹은 학업을 함께 해결한 친구는 A, 내 상식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혼자 학업을 해결한 친구는 B, 독서로 진로를 확장한 학생은 A, 하지만 관심만 있다면 B, 이런 친구들이겠죠. 독서를 많이 읽었다고 하면 물론 안 읽은 친구들보단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의 대학 라인이 상위권이라면 반드시 독서를 통해서 탐구활동과 문제 해결을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합격 요소는 면접과 자기소개서의 축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모두 해당되는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는 대학별마다 면접을 최소화를 유도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블라인드 생기부가 처진 상태라면 작년보다 더더욱 면접에서 활동 진입하기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도 간소화되고 2024학년도부터는 폐지가 되는데요. 그럼 친구들은 이걸 보고 막 개이득 이럴 수가 있겠지만 폐지가 된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면접에서는 자신이 배운 점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등 이렇게 장점과 매력을 어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에는 자신의 장점과 다 말하지 못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접과 자기소개서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입학사정관님들께서 원래 물어보려고 했던 그 질문에 대한 갈증을 생활기록부 내에서 해소시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 속에 과정이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과정이 드러난 생기부는 더 날개를 달 것이고 그렇지 못한 생기부는 합격을 보장받기 힘드실 겁니다. 특히 3등급, 4등급 친구들은 정말 조금만 신경 쓰면 경쟁자들보다 우수하게 생활기록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 말고 공부해보길 바랄게요. 네 번째는 진로 선택 과목의 세부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우리 학생이 91점, 94점을 받아서 A등급을 받게 되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A를 받게 되었고 점수와 성취도 A만으로는 이 학생이 얼마나 수업을 통해 무엇을 얼마나 배웠는지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 능력을 문장화시킬 수 있는 이 진로 선택 과목의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더더욱 중요해질 텐데요. 내가 왜 이 과목을 듣고 싶은지, 무엇을 배우고 싶었고, 어떤 연구와 실험을 통해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고 싶었는지, 말 그대로 진로를 위해 왜 내가 이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세부 능력에서 보여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의 생활기록부를 만든 이유를 진로 끝판왕 세특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여기 진로 선택 과목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기보다는 한 가지 활동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계획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겁니다. 그래서 내 진로의 끝판왕 세특이 여기에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진로 선택 과목을 정말 딱 맡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구체적으로 잘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넘치지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선생님의 평가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생활기록부가 현재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는 학생이고 원래 교육대학을 꿈꾸고 있는 학생의 생기부입니다. 근데 어떻게 써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어, 수업시간 교사가 뿌듯함을 느끼고 기분 좋게 수업을 하게 만들어주는 매력이 있음. 통합과학, 수업의 활기와 힘이 되어주는 학생임.
수학, 지도하는 교사에 있어 수업에 대한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학생임. 그리고 마지막에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딸을 키우게 된다면 이렇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할 만큼 성실함과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학생임. 이거 정말 찐이에요, 찐. 그쵸? 이렇게 모든 선생님의 평가가 동일하고 다른 생활기록부에서 보기 힘든 수준의 높은 진심과 칭찬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 평가를 보고 입학사정관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이 학생의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걸까요? 입학사정관님들도 동일한 평가를 내리실 겁니다. 생활기록부의 합격 요소에는 크게 5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꿈에 대한 진실함과 신뢰성이 드러난 친구. 두 번째는 독서와 학업 및 전공과 연계된 친구. 세 번째는 면접 및 자기소개서 해당 내용을 어필할 수 있는 친구. 네 번째는 진로 선택 과목,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친구. 마지막으로 그리고 선생님한테 좀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나 대학 가면 안 볼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잘 보여서 선생님의 평가를 우수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친구들. 이런 5가지의 요소가 생활기록부에 보인다면 각각 학생을 20분씩 보시는 입학사정관님께 1차 합격이라는 쾌거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실제로 생활기록부 계획을 세울 때는 각각의 합격 요소들을 추가해서 계획해 보신다면 충분히 수준 높은 생활기록부를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A race on your side victory.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는 1대1 상담을 통해서 그동안 어머님들 궁금하신 거 참 많으셨죠? 질문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윤현준 컨설턴트와 함께 1대1 라이브 방송 오랜만에 소통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